네, 이 소식 들으신 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연하장이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왔답니다. 청와대 직원의 실수겠죠. 하지만 이런 실수는 지금 시점에 굉장히 청와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어떤 장면인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하장 모습부터 먼저 좀 볼까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라고 쓴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배달이 된 겁니까? 예,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어제 연하장 한 통이 배달이 됐는데요. 보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받는 사람은 민주노총 위원장인 한상균 님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바로 이렇게 배달됐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공개를 했고 이게 소요죄까지 적용하면서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해놓고 연말 인사를 보내는 것은 차라리 조롱이라고 생각한다고까지 비꼬고 있습니다. 자,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있잖아요. 지금 수배 중입니다만, 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이런 글을 올렸네요. 오늘 박근혜가 이런 걸 보냈다. 아침부터 욕 나온다. 이분은 경찰에 출석해야 되는 분인데 숨어 다니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군요. 네. 이래서 이런 것이 도착한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연하장은 이제 어제 오전에 민주노총 정동 사무실에 이제 전달이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연하장이 왔는지, 청와대 해명을 했는데, 이 대통령 연말이 되면 항상 그 주요 정치인이라든가 사회 각계, 정치, 노동, 문화 이런 인사들에게 이 연하장을 보내는데, 당연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양대 노총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에게 이 연하장이 배달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새해 큰 결실을 거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잠깐 뭐라고요? 새해에 큰 결실을 거두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노총이나 한상균 위원장 입장에서는 구치소 안에서 묵비권 행사하면서 이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워낙 많은 걸 보내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아마 다 몇 장인지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내진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또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된 그 이정희 전 대표에게 직접 연하장이 간 적도 있죠? 네, 작년에는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정당 해산을 결정한 통진당의 그 이정희 대표한테 큰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문구가 담긴 연하장이 발송됐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여야 정당 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그 대표들에게도 사실 그 연말에 이렇게 연하장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런 통진당 해산 결정이라는 저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기계적인 일 처리를 한 그런 것에 대해서 받는 쪽에서도 좀 이제 황당하고 오히려 비꼬는 거냐 이런 느낌을 가졌던 거죠. 자,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연하장이 대통령 이름으로 갓 해산된 정당의 대표 앞으로 갔다. 이런 모습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분 이제 수배 중인데 어떻게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11월 14일 민주총궐기 집회가 사실 폭력 시위로 점철이 됐잖아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타 다른 집회나 시위 관련해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발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세 번의 소환 통보에 불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일단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략 어디 있는지 추정은 하고 있으나 명확하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는 아직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파악하려면 감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잘 남의 전화 빌려 쓰고 하게 되면 추적이 좀 어려운 거죠. 사실 감청은 지금 못합니다, 법적으로. 아니요, 영장을 받으면 할 수 있죠. 영장을 받아도 지금 현재 감청 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휴대폰 감청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스갯소리로 유병원 사건 때도 휴대폰 감청만 제대로 됐어도 그 감청 설비만 통지사에 있었어도 유병원을 미리 검거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청을 통해서 검거를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여기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경찰이 이영주 사무총장의 위치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지금 상징적인 인물이 한상균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켜놓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주나 배태선 이런 집행부에 대해서는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심 또다시 긴박하게 긴급 체포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좀 나와서 수사받자 모양스럽게 이런 시간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집행부에 대해서는 소유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발로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서지 않을까 지금은 그 시기를 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제 직원의 실수로 연합장이 엉뚱한 곳에 배달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2010년에 네. 그 차보석 할머니라고 네. 그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서도 혼자 어렵게 사시면서도 매달 10,000원씩을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이제 기부해온 이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사연이 동아일보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거를 보고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렇게 격려 편지와 함께 손목시계를 네. 이렇게 선물로 보냈는데 네. 이것을 놓고서 한쪽 팔이 없으신데 네. 이걸 누가 채워주란 말이냐 네. 라는 이 주변에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청와대에서 뒤늦게 실수를 했다라고 하고서 쌀하고 과일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직접 관계자들이 죄송하다고 할머니께 이렇게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실무 직원들이 뭐 수만 명의 연합장을 보내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너무 엉뚱하고 현상과 현실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네요. 점검해 봤습니다.